예전에는 편지를 보낸 후에도 며칠이고 이 답장을 기다려야 했던 때가 있었죠. 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공중전화를 찾아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거나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타인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하지 않을 때조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요, 자발적인 고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독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저는 오늘 주제를 보고 저를 위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고독이 필요하신가 봐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혼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도 저처럼 고독을 즐기시는 편인가요? 고독을 즐길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예, 정신이 없어요. 네. 아이고, 네. 이것도 얼마- 하나 스트레스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바쁘시다 보니까 네. 정말 고독을 즐길 여유조차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정보 피로 네. TM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정보가 너무 과다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서 고독을 즐기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고독을 즐기고 싶어하는 걸까요? 원래 이게 고독이라는 말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래 질병, 빈곤, 그리고 고독.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세 가지 괴로움 이렇게 얘기됐었는데요. 네. 고독 앞에 이제 자발적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거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발적 고독이요. 그렇죠. 사실 원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공감받고 이해받고 이게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과잉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은 정보를 중간에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이 통제가 안 되고 삶에 막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그럼 불안해지고 그다음 답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혼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아마 자발적 고독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발적인 고독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의도하지 않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고립된 기분은 자발적인 고독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고립이라든지 뭐 단절 이런 것들은 사실 타인에 의한 그런 그 고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거나 어떤 자기 주체적인 그런 그 고독이 아니라서 다릅니다. 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혼자 고립되면 외롭고 되게 네. 소외감을 느끼니까 좋지 않겠죠. 예. 하지만 이 자발적 고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오롯이 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혼밥이라든지 혼술 이런 것도 요즘 세태를 많이 반영하지만 그중에도 자발적 고독을 잘 이용하는 분들은 훨씬 더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됩니다. 네. 네. 나는야 고독한 나그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시에 나오는 건가요? 네, 뭐 네. 이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근데 이렇게 고독한 나그네처럼 자발적인 고독을 하는 분들이 이런 류에 속할 것 같은데 이 자발적인 고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발적 고독의 효과.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어요. 에너지 충전. 네, 역시 자발적 고독을 통해서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계속 에너지 소모가 되거든요. 맞아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사색에 잠기면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 사람을 만나면 관계를 맺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피곤해질 수 있어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돈도 네.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자기 혼자서 좀 오롯이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수적인데요. 네. 예. 최근에는 그래서 미용실 같은 데서도요. 최근에는 머리를 하기 전에 네.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어떤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하는 도중에 말을 걸어도 되는가 아니면은 별로 그걸 원하지 않는가.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 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혼자 조용하게 생각을 하고 싶은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 이런 네.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자발적인 고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또 다른 자발적 고독 효과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사례 살펴보시죠. 자아 성찰.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나 보죠? 이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그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이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하는 사고, 생각들을 성찰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냐 하면은 자기가 정말 뭘 원하고 자기가 뭘 잘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하고 싶은지 이렇게 긍정적인 삶의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생각이 지금은 뭔가 생산적이고 그다음에 건설적이고 발전지향적이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동안 뭐 후회했던 거, 뭐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돌리는 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반추 사고, 계속 머릿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고요. 아니면은 침투 사고, 머릿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생각들.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혼자 네. 있는 시간이 괴롭겠죠, 오히려. 떨쳐내지 못하겠네요. 힘든 생각들을. 그렇죠. 예, 네. 이 고독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네, 이제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고독은 안 좋은 건데, 근데 자발적 고독은 자아 성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 네.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독의 다른 효과 또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죠. 자발적 고독의 효과, 원만한 대인 관계. 에? 고독을 즐기는데 원만한 대인 관계가 된다고요? 그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사실 그 언뜻 보기에는 혼자 고독을 즐기니까 혼자 왜 구석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자기 중심을 가지고 뭔가 생각 집중력이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잘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네. 사실 신중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생산지향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그 사고력 힘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남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립되는 게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내가 생산적이고 집중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아. 또는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 이런 것도 지향할 수가 있고요. 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참 저희가 지금까지 자발적 고독의 세 가지의 장점을 살펴봤는데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고독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시간이 나서 자신에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명상 같은 걸 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이요? 하루에 적어도 한 10분 정도씩 명상을 하는 게 좋은데 명상을 할 때는 상당히 자기가 이완되는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같은 것도 좀 근육 이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심호흡이나 복식호흡 같은 걸 하면서 뭔가 마음 신체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네. 편안한 마음도 나올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이제 불평이라든지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는 인위적으로 이걸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잠들 것 같거든요.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상을 할 때 여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네, 명상할 때 어떤 거를 생각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 물론 네. 이제 집중력이라는 건 좀 훈련이 필요할 수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감사하는 부분, 감사하기.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줬던가 뭔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상황을 한 2개나 3개 정도 예. 떠올리는 겁니다. 네. 그 자신이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도 감사할 수가 있죠. 오늘 열심히 생활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감사를 느꼈던 그런 미소 짓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리는 거. 네.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나의 장점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사실 보면 열심히 살고 있고요. 잘하는 네. 거 잘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생각 같은 것들, 싫은 것 말고 오히려 내가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좀 아마 용어가 조금 생경할 수도 있는데 유도된 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 가이디드 이미저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예. 편안한 그런 그 자연 현상이라든지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 2시쯤 햇살이 비칠 때 그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라든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렇죠. 아니면 네. 또 바닷가 같은 데서 네. 그 모래밭 같은 데 이런 데를 걷는 느낌 어. 또는 그 산책을 하면서 뭔가 청량한 공기를 쐬고 있는 느낌. 네. 네. 이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녹음이라든지 음악 소리 같은 거를 함께 켜놓고 네.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요. 네. 네. 참 지금 이 시기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3월이잖아요. 맞아요. 봄 내음이 가득하고 이 길거리에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발적 고독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사고, 나도 힐링하는 그런 고독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